예,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미래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소환 엿새 만인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17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등 모두 5개.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적 제거를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은신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재차 요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배적 여론과는 좀 다른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상의 면책특권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은 개개인이 주는 특혜가 아니고 특히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 소산이고 또 그것은 현재도 똑같이 수사권이나 또는 그 집행 권력, 독재 권력의 위협에 놓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여전히 그 존재의 의의는 있다. 그래서 지배적 여론은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대선 후보들이 다 그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면책 특권은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폐지에 반대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체포 동의안에 과연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뜻 그 마음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체포 동의안이 역사적인 시효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게 원래 역사적으로 생긴 것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 때 전부터 표정이 그런 줄 알았어요. 권위주의 정권 때 뭔가 정치적인 탄압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당 의원을. 근데 지금 지난번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다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계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해서 대표적으로 얘기됐던 게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는 거고 더군다나 본인이 불체포 특권 자기는 이용할 일이 없다,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를 좀 지키는 게 필요한데 그분이 워낙 매사에 자기 말을 안 지키니까 제가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말을 지키는 거 한 번은 좀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치인이 뭐 자기 말 한 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래야죠. 그게 뭐 표준인가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이제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새로운 현상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 했던 적폐 수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쿠데타 문건이니 아니면 또 뭡니까 사법농단이니 다 문제 나왔어요. 그때 뭐 민주당에서 왜 이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왜 무리한 기소를 했느냐 이런 항의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 것만 원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페이지니 뭐니 저도 동의합니다. 의원님께 동의하거든요. 제대로 놔두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잖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제대로 놔두되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행사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증이 없다 저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 안 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말로 자기 말을 갖다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각 딱 되면 자기도 사는 거잖아요. 봐라 이런 거였다. 판사님이 판단하고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말까지 어겨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하나요? 또 하나는 불체포 특권 폐지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00% 찬성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해라. 우리는 100% 찬성한다. 이랬는데 정치인이 말을 뒤집어도 그렇지. 말을 뒤집을 때는 왜냐하면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래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몇 달 전에 한 말이잖아요. 5월 달에 한 말이거든 이걸. 아니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공약도 내걸고 불체포 특권, 뭐 면책 특권을 다 폐지해야 된다 공약한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대변한 게 아니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그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면은 진짜 문제가 생기고 의원들한테 뭐 네가 자신 있으면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마라 하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안 좋다고 보는데 다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무조건 체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의 투표라는 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별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뭐 검찰이 무리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로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럼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예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적으로 있는 거니까 제가 대체로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논리적인 그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법논리와는 관계없이 검찰에 미덥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행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실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상합니다. 예, 그건 상관없이 저는 그 비판을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혐의였으면 어땠습니까? 이미 구속되고도 남았잖아요. 의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폐지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정말 불체포 특권 그 취지대로 제대로 이용해라 라고 한다면 이번에 찬성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탈표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저는 5석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거죠. 그리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내로남불 됩니다.
그 정치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아도 정치인이 언제 자기 말 지키는 거 봤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아니 보통 선거제도 바꾸고 뭐 정치 제도를 바꾸면 정치가 개혁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개혁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의원님 이건 진짜 아니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원님 맨날 정치 개혁 말씀하시는데 정치 개혁은 제도를 바꾼다고 정치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말 없어서 그렇게 지지치셨습니다. 이재명 말씀하시고.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죄를 주려면 이제 그만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다 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내가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욕먹을 짓이지만은 내가 구속을 하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내가 5번이나 구속 당해서 내가 10년이나 감옥을 살아봤는데 그때하고 물론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은 내가 감옥에 이런 생각해봤어요. 검찰이 이 정부가 내대로 유죄를 줘갖고 공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면 내처럼 데모 좀 했다고 유신 반대 좀 했다고 그걸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냐. 구속 안 하고 그냥 잡아가서 자격증지 주고 뭐 집행유예 주든지 뭐 해갖고 활동만 못하게 만들면 될 텐데 꼭 이게 파렴치범이 아니고 흉악범이 아니고 이런 정치인들의 사건 또 공직자들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 이후로 공직자 구속을 엄청 시켰잖아. 지금 그 사람들 무죄됐거든. 예. 그렇게 나는 이 건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 검찰이 구속을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남발할 건 아니다.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상 구속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형벌이 아닙니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말하자면 수사받는 피의자가 도주염려에 있거나 증거인멸에 염려에 있어 잠시 이 사람을 묶어둬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지 범죄 혐의가 그 혐의를 보니까 죄가 무겁다든가 이런 이유만으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명국가로서 소중한 가치가 마련된 것이 99명의 그 도둑놈을 놓치는 한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정신은 계속 지속적으로 견지돼야 될 숭고한 가치다. 근데 그 문명의 혜택을 딱 한 사람만 봐요. 일반 국민들은 못 봐요.